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9월 25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이 오늘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그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이 주요 지지 라인이죠. 0.5불 라인, 이게 하나로 670원에서 680원 정도가 되겠는데, 이 라인이 또 쭉 내려오고 있던 초록색 단기 이평선과도 맞물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느냐 마냐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라인이 이전에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약시채파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형성하고 있던 박스권에서 저항 역할을 하고 있었던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지 라인이 돼줘야지,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 있어야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당장 이번 주에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터져 나오면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시장까지 하방 압력을 강하게 주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형 알트코인들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위에서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셧다운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 날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인 9월 30일까지는 다음번 회계 연도에 대한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해서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도 하원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셧다운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셧다운이 되고 나면 정부의 업무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도 하방 압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셧다운이 되면 미 연준에서 살펴보는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지연되거나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점이 커지는 거고요. 추가로 이 자동차 노조 파업도 그 범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값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연준에서 금리는 동결했지만 매파적인 뉘앙스가 나오면서 11월 달 연내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 자체가 힘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번 주 내내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가 조금 나와주면 그래도 리플이 알트코인들 중에 대장 역할을 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인 시장에는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중간항소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게 빠르면 9월 달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당장 오늘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간항소 관련해서 현 진행 상황과 이게 사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준다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면 이 거시적인 이슈,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쟁 상황과는 상관없이 또 밑으로 내리꽂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8일 날짜로 모든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은 양측에서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SEC가 처음에 중간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요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리플이 제출했죠. 이후에 리플이 항소 기각 요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또 SEC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의 승인이냐 기각이냐, 이 여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승인이 될 경우 바로 중간항소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승인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승인이 나와야지 중간항소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XRP 시세는 지금 지지라인 위로 올라가주지 못하고 하방으로 더 크게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기각이 둘 중 하나에서라도 나온다면 중간항소는 진행되지 않을 거고, 이전에 토레스 판사가 스케줄 잡아놨던 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면서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 날짜는 양측이 제출했던 가능 스케줄을 봤을 때 내년 4월 20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이렇게만 되면, 이런 결정이 나오면 리플을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약시채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 1달러 돌파를 위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이 중간항소가 만약에 승인이 돼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나오고 나서 아직 한글로는 번역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문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질문이 오갔던 내용을 기사화한 겁니다. 보시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은 XRP 커뮤니티의 한 사람이고, 여기에 대답을 한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은
전 SEC의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까지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로도 일했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전문 지식이 당연히 있을 거고 SEC 내부적인 내용도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XRP 커뮤니티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이 SEC의 중간 항소, 인터로큐터리 어필, 이게 과연 승인될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마르크 파겔이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중간 항소가 진행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그 세부적인 요소들은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The odds are against granting the request. 이 확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도 전 영상에서 이런 기사들,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을 공유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사실 토레스 판사 외에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각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이 처음에 SEC에서 제출했던 중간항소 요청 그 내용을 보면 비논리적이었고 토레스 판사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인 지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내용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이 말한 것처럼 애초에 이 중간항소라는 것 자체가 승인될 확률이 통상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 필요 조건들을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모든 서류와 문서를 검토하고 나서 이 판사가 꽤 오랜 시간 여기에 투자하고 나서 약식 판결문을 내렸는데 이 판결문에 대해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SEC 측에서 이걸 뒤집겠다라는 중간항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중간항소가 받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중간항소심은 이 약식재판과는 다르게 법률심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이 약식재판은 사실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사실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 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양측에서 내는 자료들도 있고 이런 걸 전부 받고 나서 판결을 내는 거고요. 법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심에서, 이 1심에서 받았던 자료들 외에 추가 증거 자료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서 판단한 이 법리적인 판단, 법률이 잘 적용됐는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간항소가 진행된다라고 해도 그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EC 출신 인물이 내놓은 전망 하나 살펴봤고, 자, 이제 친 리플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최근에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꽤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 FTX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서 이게 하방 압력이 내려왔었죠. 다행히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완화된 조치가 취해지면서 장외 거래로 매각이 진행될 거고 주당 1억 달러만 매각하라는 한도가 정해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내고 복구를 한 건데 자,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법원의 판사가 당연히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연방 법원의 판사가 이 FTX의 디지털 자산들을 매각하는 걸 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 안에는 솔라나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XRP, 리플의 코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걸 그리고 어디에다 매각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이 시장에 2차 시장에 매각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제레미 호건이라는 변호사가 날카롭게 파고든 건 여기에 비율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 DEA라는 건 미국의 마약 단속국입니다. 만약에 이 마약 단속국에서 이 마약을 판매한 범죄자들 검거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까지 취득했다라고 예를 들은 건데요. 그러면 이 취득한 마약을 이 마약 단속국에서는 다시 이 시장에 팔라고 하나요?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당연히 이걸 다시 팔라는 명령을 안 내리겠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XRP가 판매돼서는 안 되는 증권이라면 이걸 다시 2차 시장에 판매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의 여러 전문가들이 이 중간항소 승인이냐 기각이냐 여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많은 본인들의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리 기각 쪽에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반드시 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자, 보고 계신 차트는 리플의 3개월봉 차트입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고 2018년부터 이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었고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리플은 이 삼각 수렴 이후에 상단 저항을 뚫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사실 리플에서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 수렴 이후에 상단 저항 뚫고 급등이 나오는 패턴. 그리고 이전에 급등까지 포함하면 불페넌트라는 깃발 모양의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죠. 불페넌트는 이 상승을 의미하는 불, 황소 세력, 그리고 깃발이라는 거고요. 짧게 잘라서 봤을 때는 이 저점을 높여가는 쌍바닥 패턴, 그 이후에 W로 상승하는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잘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패턴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이 패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 상단 저항을 뚫었을 때 확실한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간 항소가 승인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차트를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현재 위치해 있는 캔들 보시면 이 밑에 삼각 수렴의 지지라인까지 사이에 공간이 있다, 하방으로 열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 항소가 승인돼서 XRP 가격이 하방으로 압력을 받는다라고 해도 어디서는 지지라인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그 위치가 이 삼각 수렴 지지라인 위에서 요 안에서만 지지를 만들어주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큰 틀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지켜가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일봉만 보면서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조금 더 멘탈을 케어하면서 큰 그림을 보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중간 항소 기각이 나오면 바로 뚫어주면서 급등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플은 일단 이런 개별적인 강력한 이슈가 9월달 안에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8월달 거래량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할 만큼 그 대장 역할을 하는 코인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 외에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시적인 글로벌 이슈들에도 조금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또 시장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제가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잡고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전부 카톡방에서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제가 이런 부분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7908번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 전송에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도 남겨드릴 거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카톡방에서는 금전 요구 일체 없이 전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전략 받아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